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양변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9의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또 지금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죠? 그럼 보자.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x분의 1 이런 거 만들고 싶고, 그 다음 y분의 1 이런 것도 지금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x분의 1이 되려면 일단 요 식에서 다시 한번 요렇게, 잠깐만요. 여기는 얘가 6의 z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4의 x의 제곱은 6의 마이너스 z제곱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다시 9의 y제곱은 6의 z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모양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xz분의 1을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z분의 1을 이렇게 한번 곱해보자.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일단 얘는 4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x분의 1제곱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여기는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모양 하나 만들었어.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서 똑같이 뭐 해볼까? 똑같이 yz분의 1을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yz분의 1을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지금 뭐가 됐어? 9의 뭐가 됩니다? 9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봤더니 얘는 6의 뭐가 됐어요? y분의 1제곱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뭘 해달라고 했냐면 얘 빼기 얘를 해달라고. 이게 두 개 빼기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나눠달라는 얘기였겠네. 맞아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자. 얘는 4의 마이너스 z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9의 마이너스 z분의 1제곱 이렇게 하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6의 뭐가 됩니다? 6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이런 모양을 완전히 완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얘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정리해봤더니 이거 뭐야? 36의 뭐가 됐어?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6의 마이너스 z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z분의 2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냥 만들어가요. 됐죠? 로그를 배우면 나중에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수까지만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모양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너는 다 했냐? 어땠어? 어제 하는 거 그대로지. 집에 가서 하기가 좀 힘들지. 자, 다음. 센스 없어? 아니, 센스 다행히. 117번이요. 117번 봅시다. 자, 어느 도시의 인구는 1990년 말에는 4만 명이었는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대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는데 2010년 말에는 6만 명이 됐대. 이때 2000년 말에 이 도시 인구는 약 몇만 명인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 흘렀죠. 맞아? 20년 흐르는 동안 4만 명에서 일정한 비율로 매번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이 결과가 지금 676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거는 2000년 말의 도시의 인구였으니까 얘는 4 곱하기 뭐가 됩니다? 아래 10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이렇게 약분을 해봤더니 뭐가 돼요? 아래 20제곱이라는 게 지금 676을 4로 나눠주세요. 1, 4, 27, 뭐니? 6. 여기는 뭐야? 뭐 9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169 이렇게 되니까 아래 10제곱은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 4 곱하기 13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52만 명이 됐겠네요. 됐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뭐야? 결국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등비 중앙으로 계산해 봐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4만 명 곱하기 6만 명 이렇게 된 거가 내가 2000년 말 그게 x였다라고 생각하면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 바로 구해버려.
이렇게 주는 게 됐죠? 다음 좀 이상한 거 혹은 내가 계산하는데 이거 난 너무 어렵게 한 것 같다 싶은 것들 다 질문해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더 없어? 그 후로 아직 안 해봤어? 하나도 안 해봤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뭐야 미르도 마찬가지? 그거 하나 안 해봤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로그 쪽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로그 완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없죠? 완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없을 텐데 로그가 많이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을 것 같아. 일단 로그가 뭔지 먼저. 로그.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시작하지. A의 X의 제곱은 B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4였대. 뭐 X의 제곱이 1이었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양수 X 값은 뭐예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양수 X 값은 얼마예요? 2입니다. 그죠? 근데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 되는 그런 X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1. 얼마가 돼야 정상인데 그죠? 1과 2 사이가 돼야 정상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를 기호로 내가 나타낸 게 뭐였어? 제곱해서 3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뜻이었지. 그러니까 루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냥 기호였거든. 그지? 제곱해서 여기 있는 이만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서 뭐 양수인 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던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2의 x의 제곱이 뭐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2가 되는 x값 구해주세요. 아니면 2의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4가 되는 x값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x가 1이었어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x가 얼마였어요? 2였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2의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얼마일까요? 얘도 여전히 1.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지? 여기는 얘를 기호로 나타낸 게 뭐입니다? 로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밑이 2인 그런 지수 쪽에 있는 걔가 얘는 로그 2의 3이 되는 요렇게 그냥 나타내기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2의 x제곱이 3이 되는 그 x값을 로그 2의 3이라고 나타낸 것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x제곱 놓고 봤을 때 a의 x제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를 일단 뭐라고 불러? 밑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지수라고 불러.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나는 여기 있는 이 지수 값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 x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밑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진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기 있는 얘를 진수. 여기 있는 이 값이 로그 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여기서는 지수로 불리던 애가 여기서는 로그로 불리는 거고 여기서 미수로 불리던 애가 여기서 미수로 불리고 여기서 얘는 진수라고 불리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a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이미 이제 우리 실수까지 확장을 좀 해봤거든. 맞아요? 여기는 얘가 실수까지 꼭 들어가고 싶었대 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 있던 이 밑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여기는 이 밑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는 얘가 실수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a가 1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a가 1이었어.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뭐가 되냐면 1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1 될 거 아니야 여기. 맞죠? 그럼 이걸 내가 저 상태로 똑같이 로그 표현을 해보면 x는 뭐가 됩니다? 로그 뭐가 돼요? 1에 1이 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봐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하나 결정돼야지 의미 있는 값일 텐데
얘는 아무 값이나 다 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a 값에다 1을 제한시켜버려. 오케이? a는 1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값이 예를 들어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b가 얘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도 뭐겠어? 얘도 0보다 컸겠지. 요걸 가지고 세팅해서 만든 게 지금 저 로그거든. 그래서 x는 로그 a의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야 그냥. 여기는 얘를 밑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지? 요 밑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근데 a는 1은 또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여기 밑의 조건이야. 밑의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b가 b라고 하는 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군요. 라고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건 로그의 성립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로그가 로그 값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의 성립 조건. 그러니까 이 로그가 뭐 값이 존재하기 위한 무슨 조건을 어쩌고저쩌고 써주세요. 그러면은 밑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로그 해가지고 로그에서 뭐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가 이제 뭐야? 밑이잖아, 그지?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커야 될 거고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여전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내가 구해보면은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x는 다시 여기서는 x가 0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니까 0이 아닌 거 맞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여기는 얘의 성립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로그의 성질들 있잖아. 로그 성질들은 좀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아 보여. 그래서 좀 계산하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게 또 로그 성질이거든.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로그 a의 1은 뭐가 될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 봐봐. 여기는 얘가 뭐라고, 네모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지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A의 네모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가 되면 1이 된댔어? 0이 된댔죠. 여기 있는 얘는 뭐였습니다? 0이었습니다. 일단 너희가 로그를 잘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로그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의 X의 제곱이 B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로그 표현, 이걸 지수 표현이라고 할게.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는 걸 잘해야 돼. 로그 A의 B 이렇게 일단 뭐 규칙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얘는 다 밑은 계속 밑에 있는 거야. 밑은 계속 밑에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서 뭐가 돼? 로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x의 제곱이 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로그 2의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반대로 로그 2의 뭐라고 할까? 16이라고 하는 게 4예요 라고 된 요런 표현을 내가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될까요? 2의 4제곱은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그 계산하는 기본이지. 이거. 나 로그 성질도 다 이거 바꿔가면서 생각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자. 자, 로그 요번에는 a의 a 여기 있는 이 값이 궁금했어요. 얼마일까요? 그렇지, 얘는 1이 된다. 바꿔보면 되죠. 뭐야? a의 1제곱이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밑이랑 진수가 같아지면 그 로그 값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진수에 1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 a의 0은 뭘까요? 이거 쓰지 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이런 값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0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로그 a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여기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알지? 여기는 양수, 0도 안 돼. 양수. 여기는 얘도 여전히 양수. 얘는 1도 안 돼.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고, 그 다음에 봐봐.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바꿔보겠다는 거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가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 사실을 로그 표현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겠냐면 여기는 얘에다 내가 x라고 잠깐 놔볼게. 여기는 얘를 그 y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y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 내가 로그 표현으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x는 뭐가 됩니다? m이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a의 y는 뭐가 됩니다?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바꿔볼까요? 여기는 얘를 바꿨더니 뭐가 돼? 로그 a의 x, y는 얘는 뭐가 됩니다? m 더하기 n 됩니다. 끝났다. 자, 로그 a의 x, y는 m 더하기 n이 된댔어. 그지? 근데 m이 뭐 됐어? 로그 a의 x랬어. 더하기 로그 n이 로그 a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지수의 법칙, 지수 법칙이랑 얘랑 완전 상황이 지금 완전 반대다. 그지? 얘는 각각의 곱이 지수의 합으로 가요. 그지? 각각의 곱이 지수의 합으로 갑니다. 근데 로그는 어때요? 각각의 합이 진수의 곱으로 가요. 오케이? 다시. 얘가 곱이 합으로 간다면 얘는 합이 곱으로 가는 상황이지. 완전 상황이 반대로 바뀝니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가 a의 m 빼기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똑같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라고 하고 얘를 똑같이 y라고 하고 여기 있는 얘가 y분의 x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가지고 내가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면 걔가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y분의 x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수랑 어때 상황이 완전히 반대죠. 이런 계산들 잘 해줄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만 더. 봐봐. 이번엔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자, 봐봐. 로그 a의 뭐라고 할까? 로그 a의 x의 n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로그 a의 x의 n 제곱 이렇게 돼 있던 얘를 내가 만약에 b라고 생각해봐.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기억나죠? 기억나요? 이게 왜 그런 걸까? 이게 만약에 이게 n값이 그냥 자연수였다면 사실 이걸로도 증명 가능해. 봐봐. 그래서 두 개 곱해달라, x를 2번 곱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당연히 두 번 더 뭐 해줘?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이란 말이야. 맞아요? 빼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실수 전체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증명을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잠깐 뭐라고 해볼까? P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로그 표현으로 바꿔봐요. 뭐가 될까? 로그 A의 P가 뭐가 됩니다? X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뭔 소리야? 지수로 바꿔야지 왜 로그로 바꾸고 있어? 다시 A의 P제곱이 뭐가 됩니다? X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어요?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면 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n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쪽을 그냥 x로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p의 n분의 p제곱씩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x에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거 가지고 내가 바꿔봐. 로그 표현으로 다시 바꿔봐. 그럼 뭐가 돼요? 로그 표현을 다시 바꾸면 로그 a의 x가 뭐가 됩니다? n분의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n 로그 뭐가 돼요? a의 x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썼던 그 p가 뭐였어? 얘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로그 a의 x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증명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성질 정도 기억해 놓자. 로그 a의 x의 n제곱은 뭐가 됩니다? n 로그 a의 x가 됩니다. 근데 얘랑 좀 비슷하게, 이것도 하고 갈까? 이것도 하고 가자.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증명 안 써도 돼. 결과만 외우면 되고. 자, 봐봐. 로그 a의 n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는 n분의 m 로그 a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조금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있던 거는 밑으로 나가고 위에 있던 거는 위로 나갑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증명해 볼게요. 누구야? 이 정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계산 같은 거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봐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런 거야. 로그 2의 8이 궁금해요. 여기는 얘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얘를 내가 뭐 x라고 잠깐 놔버린다면 요거 가지고 내가 그럼 2의 x의 제곱이 뭐가 되는구나 8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뭐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태까지 지금 생각을 했다면 그냥 로그의 성질만으로 여기는 얘를 구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로그의 뭐가 돼요? 로그의 2의 세제곱이 될 테니 여기 있는 3은 이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3 로그 2의 2가 될 거고요. 로그 2의 2라고 하는 애는 진수랑 누구랑 빛이랑 같으니까 얘는 1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계산도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성질들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성질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로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6분의 216 이렇게 돼 있었어. 얼마일까요? 자, 너무 숫자 괜히 크게 줬지. 얘가 6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6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얘는 당연히 로그 6에 6하고 여기 2 나가고 여기 3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뭐가 됩니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사실은 항상 있지만, 알았지? 앞으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알았지?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연습, 여기는 로그 6이라는 6을 한번 써주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정상인데, 하다 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그냥 a의 m제곱 있고 a의 n제곱 있어요.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럼 얘는 그냥 n분의 n이었답니다. 오케이? 예,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 그다음에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성질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은. 자, 로그 파트로 가봅니다. 로그 파트로. 일단은 1번. 보자. 로그 루트 3의 a가 4입니다. 로그 3분의 1의 27, 여기는 얘가 b입니다. 그럴 때 있을 때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상황을 잠깐 간단히 봤더니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로그의 성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지수표현을 바꿔버려요. 오케이? 요런 상황이면 얘는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루트 3이 밑이 여전하고 얘랑 자리가 바뀌니까 얘가 4제곱이 되는 게 얘가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또 a 값은 당연히 그냥 얼마인 거고 9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3분의 1의 뭐가? b제곱이 뭐가 됩니다? 얘가 2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3의 3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3의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b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3이었구나. 요렇게.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봐봐.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 로그 성질 가지고 쓰면 되게 쉬워지지. 이게 3의 뭐야? 마이너스 1제곱일 거고 3의 뭐야?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는 거고 3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로그 3의 3이니까 1 이렇게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이군요. 그냥 바로 나와.
오케이? 그런 성질들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정의 가지고 하는 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9번 문제 하나 볼게요. 9번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면 되게 쉬워요. 물론 계산이 좀 더러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봐봐. 이런 거 풀 때는 봐봐. 요 안에 거부터 해결하면서 가는 게 좋겠니? 아니면 바깥의 거부터 해결하면서 가는 게 좋겠니? 우리 보통 방향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는 이런 방향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n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f에다가 g에다가 h를 합성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f에다가 g에다가 h를 합성했는데 거기다 3을 넣었어요. 그게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였다면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문제였을 때는 일단 여기 있는 얘를 먼저 구해줘. 여기 있는 얘를 먼저 구해주지. f에다 뭘 넣어야 3이 되나? 그지? f에다 뭘 넣어야 3이 되나? 그래서 얘를 구해준 다음에 얘가 뭐 예를 들어 7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g에다가 뭘 넣어야지 7이 되나? 라고 해서 또 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구했다고 생각한다면 f에다 x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거니까 x가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방향은 얘부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게 된다. 그치? 역함수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사실 이 상황은 나중에 로그 함수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로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얘도 그냥 거꾸로 방향을 거꾸로 잡고 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로그 그렇지 2에 뭐가 0이야? 뭐가 0이지? 1이 0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밑줄 친 게 뭐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니까 로그 3에 로그 4에 n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이번에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로그 3에 3이 1이 되는 거지 맞아? 여기 3이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로그 4에 n 여기는 얘가 이번에 3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4의 세제곱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자 거기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괜히 복잡한 것 같아. 괜히 복잡한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나왔어? 좋아요. 봐봐. 그냥 이거지 뭐. 여기서 얘랑 자리 바꾸면, 그러니까 3에 얘랑 자리 바꾸면 3의 x제곱이 뭐가 됩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얘는 또 빼달라고 했으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이거의 역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를 해봤더니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지수, 로그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괜히 복잡해 보여도 전혀 복잡하게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이게 처음에 하던 대로 그냥 천천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됐죠? 다음에 유형 2번에서 그냥 한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19번을 볼게요. 19번. 오랜만에 부등식 영역 얘기 잠깐만 좀 해보자. 자, 부등식 영역 언제 배웠어요? 수학원 마지막에 배웠어요. 그지? 너희까지가 하필이면 이 부등식 영역을 배우는 마지막 학년이 됐어요. 그지? 너희 다음 학년부터는 부등식 영역 안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재수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재수할 생각은 없겠지만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얘가 존재하도록 한 일단은 봐봐. 진수 조건, 밑 조건 먼저 보면 얘는 y는 0보다 커야 되고 y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조건 먼저 써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봤더니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여기는 얘는 0보다 컸으면 좋겠고 요걸 만족시키는 그런 영역이 나타내는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X당초 봐봐.
부등식일 때 부등식의 영역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인지를 구분을 해야지 뭐 시작을 할 거잖아. 그지? 그 구분하는 기준이 그냥 문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 문자였으면 그냥 한 문자에 대한 식이니까 걔는 수직선이 하나만 필요했던 거고 문자가 두 개면은 그 얘도 필요한 거고 얘도 필요한 거니까 좌표 평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만 봤으면 사실 얘는 수직선으로 해결 가능한 아이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봤더니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여기는 얘 때문에 지금 얘는 부등식의 영역,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했었어? 이런 거 풀 때 그냥 일단은 여기는 이 등호가 있건 말건, 아니 부등호가 있건 말건 얘 무조건 등호로 바꿔놓고 그래프 먼저 그렸었지. 맞아요? 기억나니? 그러니까 봐봐. 6x-8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그냥 0이 됩니다라는 이런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렸었어요. 그지? 그러고 나서 봤던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6x는 8 이렇게 써놓을 거야. 약간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 다 넘기잖아요. 플러스 8.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 봤을 것 같고 6x 플러스 9가 필요하니까 빼기 9 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1이다. 그지? 얘는 1 더하기 y 식 이렇게 변형 가능하고요. x-3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얘가 지금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저기는 이제는 뭐였구나? 일단은 원이었구나. 원이었는데 얘는 중심의 좌표가 3,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그런 원이었군요. 그지? 그럼 이제 내부 외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응. 그럼 봐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여기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버리면 됐었지. 0, 0, 0 넣어. 0, 0, 0 넣으면 이거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0,0이 지나고 있는 이 영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 뭐라고 했냐면 y는 0보다 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 y가 0이라는 그래프를 또 그려봐. 이게 y는 0이라는 그래프지? 0보다 크고 싶다니까 이 위쪽 영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얘는 y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얘네들은 다 일단 빼주세요. 이건 다 빼주세요.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이 부분밖에 안 남겠군요. 여기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얘는 뭐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지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문자가 하나니까 그냥 부등식, 연립부등식 풀면 되는데 이런 것만 그냥 문자 두 개 있으면은 그냥 저렇게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계산이 막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우리가 했던 그 성질들 있잖아. 성질들 그거 기억하면서 이제 계산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 돼요. 자, 일단 유형 3번, 20번으로 갈게요. 20번. 봐봐. 간단해.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얘를 지금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작업은 사실 우리 수열 쪽에서 많이 봤던 작업이고 앞으로 이제 수열이랑 연계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필요한 성질이 뭘까? 일단 로그 A의 AB는 뭐가 됩니다? 로그 A의 A 플러스 로그 A의 B가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얘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합을 곱으로 이렇게 곱은 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는 우리 수열 쪽에서 많이 해봤을 텐데 자 얘는 로그 2의 지금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치? 그냥 통분해버리면 더하기 로그 2의 뭐야? 4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로그 2에 뭐가 됩니다? 32분의 3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얘네들 다 더해주세요. 잖아. 그치? 다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진수들끼리는 전부 다 뭐 하고 싶었다? 곱하고 싶었다 얘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로그 2에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쭉쭉쭉 가가지고 얘는 32분의 3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계산이 됩니다. 남는 걸 봤더니 뭐가 됐어요? 로그 2에 32분의 1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로그 2에 뭘 테니까 마이너스 5제곱일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군요. 됐나요? 요런 거에서 요렇게가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지수 쪽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시그마로 가면 이제 27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똑같은 문제가 27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는 얘도 해결 전략. 그냥 어차피 합이 곱이 된다며. 여기는 얘만 내가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로그 2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그치? 여기는 얘를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봐. 어차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그마 안에 내가 못 보던 이상한 애가 들어가 있어. 그럼 난 얘를 이항 분리꼴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31. 얘 빼기 쪽, 그러니까 이게 분모 쪽은 빼기로 나온다네. 그치? 여기 얘가 로그 2에 뭐가 돼요? n 빼기 로그 2에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딱 봐도 그냥 뭐야? 이항 분리꼴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넣고 여기서 이거 하나 넣고 마무리를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로그 2에 1이고요. 빼기 로그 2에 뭐가 돼? 32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 있잖아. 이런 계산들. 이런 계산들이 이렇게 시그마로 정리하면 빠르죠. 다 됐으면 25번 한번 가볼게요. 25번. 다짜고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주세요라는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로그 계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여기 있는 2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일단은 6의 4에다가 더하기 로그 6의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빼기인데 얘는 로그 이거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뺄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뭘로 뺄 수 있어요? 3의 그냥 3으로 뺄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로그 얘는 6에 뭐가 됩니다. 4 곱하기 10이니까 뭐가 돼요? 4 곱하기 9니까 36이 되죠. 마이너스 여기는 얘는 앞으로 나가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면서 로그 3의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그냥 2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다? 그냥 1이 됩니다. 답은 얼마군요? 3이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됐죠? 자,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 괜히. 요거 기억나니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까지 AK는 뭐와 같았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1 더하기 A 2K와 같았었지. 기억나요? 거기에 되면은 이거는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같이 해볼까요? 봐봐. 그래서 이런 애가 궁금한데 여기 이 AN을 잘 살펴봤더니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나눠서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애를 일단 변형을 해볼래.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만 해보고 로그 10에 a 2n-1 요거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에 a의 2n으로 이렇게 변형해버리면 되잖아.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 성질이라고 배운 거라고 해서 합을 그냥 하나로 그냥 합쳐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5까지 해서 로그 뭐가 돼요? 10에 얘는 a 2n-1 곱하기 a 2n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시그마 n 1부터 5까지 로그 10에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 됩니다 라는 소리고 해석하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로그 10에 뭐가 됩니다? 10의 n제곱이 됩니다 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는 n이 된다는 소리고 됐나요? 그래서 뭐 답은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기 좀 얘가 괜히 봐봐. 우리가 수열에서 계속 하던 거란 말이야. 이런 작업들이 그치? 이렇게 바꾸던 건 다 수열에서 하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괜히 로그 표현이 있으니까 괜히 좀 어색한 것 뿐이거든. 근데 그 어색함만 없애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익숙해지면 됩니다. 다시 지수 파트랑 로그 파트는 익숙해진 거의 싸움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도록 많이 풀어보면서 자꾸 정리를 해봐야 돼. 잠깐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 자, 로그 A의 A 더하기 로그 A의 B는 얘는 뭐가 돼요? 로그 A의 AB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로그 A의 A 빼기 로그 A의 B는 뭐가 됩니다? 로그 A의 B분의 A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M제곱 뭐라고 할까? A의 M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N분의 M 로그 A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로그 A의 A는 1이 됩니다. 그럼 로그 A의 1은 빵이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얘네들 가지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밑이 다 A로 똑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성질이랑 요 성질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밑이 똑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밑이 똑같을 때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이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지. 봐봐. 로그 4의 8이 있어요. 아니야. 로그 뭐라고 할까? 6에 4가 있어요. 플러스 로그 36에 81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딱 보고 여기는 얘랑 다르네. 그러니까 얘랑 지금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는 얘는 6의 제곱이고 얘는 9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 나가고 제곱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얘랑 똑같은 게 사실은 뭐가 되니까 로그 6의 9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랑 이제 밑이 똑같아졌어요. 그럼 얘랑 이제 곱해도 됩니다. 로그 6의 뭐가 돼요? 36이 되면서 얘는 답이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는 있거든. 근데 절대로 밑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 이제 밑 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 뭐 되게 간단해요. 로그 A에 B가 이렇게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 있대. 오케이? 요렇게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밑은 밑에 진수로 가고 진수는 위에 진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뭐가 생겨요? 새로운 밑이 생겨요. 물론 얘네들은 A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이런 조건인데 새로운 C가 생겼으니까 그 C도 당연히 0보다 크면서 1은 아니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하나 붙겠다. 그지? 이렇게만 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봐봐. 이렇게 하겠다요. 로그 A에 B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봐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꿔볼 거냐면 그냥 뭐 X라고 잠깐 해보자. 오케이? X라고 잠깐 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내가 지수로 바꿔볼까? 지수로.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 표현을 바꾸면 A의 뭐가 됩니다? X의 제곱은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똑같이 여기다 더하기 2 해도 되고 뭐 빼기 2 해도 곱하기 2 해도 되는 것처럼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도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로그, 밑이 C인 로그를 이렇게 그냥 하나 박아주는 거야. 여기다 로그 C의 B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얘랑 같았으니까 로그 C의 얘도 같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살짝 내가 이렇게 내려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x는 뭐가 됩니다? x는 로그 다시 x 로그 뭐가? x 로그 c의 a라고 하는 애가 로그 뭐가? c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샥 넘겨버리면 x는 뭐가 되나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x가 원래 뭐였어요? 여기 있는 얘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꽤 상당히 자주 쓰이고 여기는 얘 활용하는 것도 조금 이따가 잠깐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C 대신에 내가 B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상황이 뭘로 바뀌는 거야? 로그 A에 B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C 대신에 B를 넣었어요. 그러면 로그 뭐가 됩니다? B에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에 B니까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진수랑 밑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면 걔네 서로 역수 관계가 있군요 라는 사실까지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서 여기는 마찬가지 B가 1이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해요. 제가 밑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밑변환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진짜 자주 쓰여요. 일단 여기는 이 문제 잠깐 보자. 이렇게 되니 얘를 다 나는 계산해달래. 봤더니 여기 다 x는 다 똑같은데 진수가 똑같잖아, 그지? 근데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로그 x의 2로 바꿀 수 있고요, 로그 x의 3으로 바꿀 수 있고, 로그 x의 5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여기는 얘는 로그 x의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a라고 하는 건 요거 3개 뭐 한 거구나? 곱한 거구나. a는 30이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간단하죠? 그럼 여기다가 다음 요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놓자. 지금 상황을 잘 봐봐. 자, 로그 3에 5가 있어요. 곱하기 로그 5에 7이 있네요. 곱하기 로그 7에 9가 있어요. 여기는 이 곱하기 계산,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로그 성질은 얘네들을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만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성질이 없었지만 우리 밑변환 공식을 잠깐 간단하게 이용을 해보면 여기는 얘는 밑을 뭐라고 할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뭐 10이라고 해도 되고 1 하면 안 되지. 뭐 2라고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보통 봐봐. 로그 10에 A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보통 로그 A로 표현해요. 그래. 밑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걔는 10이 생략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상용로그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어쨌든 여기는 얘를 내가 바꿔보면 로그 3분의 로그 5로 바꿀 수 있어. 그죠? 밑을 10이라고 한 거야 그냥 지금. 그래서 얘는 로그 5분의 또 뭐가 돼요? 로그 7이 됩니다. 곱하기 얘는 로그 7분의 뭐가 됩니다? 로그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 여기는 얘랑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는 것만 생각해봤더니 뭐만 남았어요? 로그 3에 로그 9만 남았네. 근데 여기는 얘는 다시 내가 이렇게 합쳐줘도 된다며. 이렇게.
얘를 거꾸로 한 거지. 얘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합쳐줬어. 그랬더니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이걸 매번 이렇게 바꿔서 가기 좀 귀찮잖아, 우리.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요 진수랑 여기 있는 요 밑이랑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진수랑 여기 있는 요 밑 이렇게 되는 얘가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만 남은 거냐면 그냥 로그 3의 9만 남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해봐요. 알았죠? 다시 뭐라고? 진수랑 밑이랑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들이 약분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요. 밑변환 공식 때문에. 됐죠? 그건 사실 하나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일단은 요렇게 가볼게. 이게 성질이 이제 다야. 이게 다야. 하나만 더 하면 돼. 이제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수자리잖아. 지수자리에 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있지? 얘네들을 바꿔도 됩니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저도 증명을 지금 해볼 텐데, 자 C 로그 얘는 뭐가 되냐? B의 A가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되게 많지 성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좀 점점 복잡해질 거야.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봐봐. 로그 A의 로그 B의 C가 있었나봐. 여기는 얘를 또 마찬가지 그냥 X라고 잠깐 놔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양변에 똑같이 로그 B를 씌워봐. 오케이? 로그 B를 씌워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로그 B를 이렇게 로그 B 이렇게, 여기도 로그 B 이렇게 씌워봤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뭐가 되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수니까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애가 되잖아. 맞아? 그렇게 해봤더니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는 로그 뭐가 됐어요? B의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랑 얘랑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우리. 맞아? 곱하기니까 그 방법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C가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뭐 할 수 있어? 다시 올려도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올려봤더니 얘는 로그 B의 뭐가 됐어? C의 로그 B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로그 뭐예요? B의 X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예요?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X를 X당초 난 얘라고 놨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같다는 거야? C의 로그 B의 A랑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장돼 간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해. A의 로그 A의 B 얘는 뭘까요? 얘랑 얘랑 싹 자리만 바꾸면 돼요. 얘랑 얘랑 싹 자리 바꿨더니 뭐가 됐어? B 로그 A가 됐지. 얘는 그냥 B가 됩니다. 됐어요? 로그 A는 뭐일 테니까? 1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고민할 가치가 없던 거야, 사실은. 봐봐. 이 성질은 이거야. A의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B였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A의 X제곱이 그냥 B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만족하는 X를 내가 뭐라고 하기로 한 거니? 로그 A의 B라고 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이 방정식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방정식이 근이니까 여기는 얘를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에다가 로그 A의 B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비분요라는 뜻인 거야. 맞아요?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의 정의 자체가 이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걔가 B가 나오게 하는 그 X 값을 이걸로 정의한 거니까 당연히 얘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성질은 정말 당연한 성질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했었다. 봐봐. 로그 A의 뭐라고 할까? 뭐 X가 있었어. 여기는 얘 M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M 로그 A의 X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추가해서 여기 N 돼 있을 때 여기가 N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선생님 증명 안 해줬잖아. 그죠? 요거까지는 여기까지는 증명했는데 요건 증명 안 했잖아. 이건 뭘 가지고 하면 되게 편하냐면 그냥 밑변환 공식 한 번만 이용하면 되게 편해져요.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뒤집어. 로그
여기 n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m은 미리 빼놨대. 오케이? m은 미리 빼놨어. m은 미리 빼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뒤집었더니 얘는 a 다시 x의 뭐가 돼? a의 n제곱 이렇게 됐고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도 이제 뭐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지. 맞아? 얘 나갈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간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뒤집어. 그럼 얘는 n분의 m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a에 곱하기 a에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기억해 줄 수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썼던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로그 성질 몇 가지? 5가지에다가 이제 밑변 공식 2가지에다가 여기는 얘까지 2가지 해가지고 총 9가지 요 성질만 정확하게 이용해서 요 성질대로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나머지 그 안에 들어있는 어쩌고 저쩌고 다 지수 성질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여태까지 알고 있던 형태로 그냥 계속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몇 번을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막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런 거 보세요. 하나 더. 해봐. 이런 계산들을 해달라는 거야. 이런 계산들.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여기는 얘는 어차피 다 뭐래며 로그 2를 딱 묶어가지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다 2니까 저기는 저 진수들은 다 곱해주면 된다며. 그치? 그래서 얘는 로그 5가 3의 2 여기다가 로그 4의 3에다가 곱하기 로그 5의 4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지고 로그 16에 15까지 이렇게 곱해주세요라는 얘기 되는 거고. 됐어?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 밑과 여기는 이 진수가 똑같잖아. 그지? 얘네들 약분된다. 그죠? 얘네들 약분됩니다. 얘까지 약분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 써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로그 2에 로그 밑에 있던 거 하나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에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부터 계산해봤더니 얘는 2의 4제곱이잖아. 이렇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돼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다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됐죠? 자, 40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자. 되게 간단한데 처음 보면 좀 막 당황할 수 있는 거. 봐봐. 얘는 밑이 7이에요. 그지? 얘는 밑이 7이야. 근데 얘는 밑이 얼마야? 12야. 일단 이 상태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다 저기 있는 쟤를 밑을 7로 바꿔주기 위해서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여긴 얘가 12가 될 거고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로그 뭐가 7이 루트 24니까 2분의 1에 2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죠? 계산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얘는 2가 몇 개고 3이 몇 개야? 2가 2개고 3이 하나지. 그러니까 얘는 2배의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기는 얘는 2가 몇 개니? 2가 3개네요. 그치? 2가 3개고 3이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3 로그 7의 2 더하기 로그 7의 3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저 문제 주어져 있듯이 그냥 2a 더하기 뭐가 돼요? b 요거 분의 2분의 1에다가 3a 더하기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요 2가 밑으로 내려온 형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요거랑 좀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4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알겠지?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밑을 다 맞춰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여기는 얘 밑이 몇이니까 7이니까 밑이 7이니까 다 7로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보면은 하나는 밑이 얼마였어? 5였어.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밑이 아니 하나가 2였고 하나가 5였어. 그지? 다 다르단 말이야. 심지어 여기는 얘는 또 6이에요. 그럼 밑이 달아나서 나는 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밑을 어떻게든 한번 맞춰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봐봐. 지금 로그 2에 5가 지금 A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로그 5에 7이 여기 얘가 7이 아니라 3이죠? 3이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치?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로그 6에 45가 이렇게 궁금했던 거야. 그럼 봐봐. 밑을 2로 맞추는 게 좋을까? 5로 맞추는 게 좋을까? 6으로 맞추는 게 좋을까? 6으로? 이 관계를 잘 봐야 돼. 봐봐. 여기 있는 얘랑 하필이면 여기 있는 얘랑 똑같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랑 곱해버리면 밑이 2로 바뀌어요. 이해되니? 다시 봐봐. 로그 2에 5 곱하기 로그 5에 3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로그 뭐가 됩니다? 2에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곱했다는 건 얘랑 곱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A,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주어져 있을 때는 밑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없어질 수 있는 애니까 충분히 없어질 수 있는 애니까 이럴 때는 밑을 2로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밑을 2로 맞춰야지. 얘는 그럼 로그 2에 6 분의 로그 2에 뭐가 됩니다? 4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바뀌겠네요.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3으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로그 2에 3이 2개고요. 로그 2에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요?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뭐라고 쓰기로 했어? A, B라고 쓰기로 했었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A, B였으니까 2AB 이렇게 된 거고 더하기 여기는 얘가 지금 A였군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줘. 밑변환 공식은 왜 만들어진 거야? 밑을 맞추려고 만들어준 거야. 그지? 밑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가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좋아요. 그 다음부터 나온 거는 이제 그냥 진짜 단순 노가다 계산들. 이제부터 너희한테 좀 지겨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자. 지수 쪽에 이게 로그가 잔뜩 이렇게 있어. 그치? 지수 쪽에 로그가 잔뜩 있어. 그럼 여기 얘를 차근차근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이니까 밑을 3으로 일단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요 3을, 요거 3분의 1을 3으로 바꾸면서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맞아요?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을 테니까 앞으로 나가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보자. 얘는 이쪽으로 올려버리고 얘도 이쪽으로 올려버리고 여기는 얘도 이쪽으로 올려버릴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다? 로그 3의 5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뭐가 됩니다? 4의 3제곱에다가 빼기니까 나누기 뭐가 됩니다? 20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니?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봐봐. 요거 지금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 하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요렇게 두 개 합쳐버리면 이게 20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고 얘는 로그 3에 뭐가 남는 거야? 4만 남는 거야. 그래서 위에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대. 그럼 이제 9에 로그 3에 4 요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4의 로그 3의 9가 됩니다. 로그 3의 9는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답이 1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 됐죠?
지수랑 다르게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다 풀어주는 이유는 지수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로그는 이제 처음 보는 형태면 진짜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 미리 한 번씩 다 풀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막 풀어봐서 너희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 뿐이고 너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로그를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너희 손으로 직접 풀어가면서 문제를 적응을 해야 돼. 그렇죠? 자, 넘어가서 58번으로 쭉 갈게요. 58번.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다뤄봤었냐면 지수 쪽에서 다뤄봤었어. 그지? 이런 형태를 꼭 맞춰주세요. 이런 형태를 내가 직접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지수 쪽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 그냥 a라는 숫자로 잠깐 놔볼게. 그러면 여기서 5의 x제곱이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y제곱이 뭐가 됩니다? b가 마찬가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건 10의 2분의 1 z라는 얘가 지금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런 모양을 맞춰주고 싶었기 때문에 양변에다 똑같이 뭘 해주면 돼? 이렇게 x분의 1, x분의 1 여기도 똑같이 y분의 1, y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얘도 뭘 해줄까? 뭐야? z분의 2 z분의 2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러면 a의 x분의 1이 뭐가 됐다는 뜻이고 5가 됐다는 뜻이고 a의 y분의 1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2가 됐다는 뜻이고 a의 z분의 2가 뭐가 됐다는 뜻이야? 10이 됐다는 뜻이지. 됐어요? 그럼 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었던 게 이 값이 지금 난 궁금했던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 두 개는 곱해줘야 정상이고 얘는 나눠줘야 정상이 돼. 맞아요? 요거 두 개 곱해주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a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요거 두 개는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얘는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뭐가 됐어? 1이 돼버렸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구나? 여기는 이 값이 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답은 빵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지수처럼 푼 거야. 지수 그냥 만들어서 푼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복잡해지다 보면 이거 만들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로그를 좀 사용해 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x만 그냥 딱 타겟으로 x만 딱 구할 수 있고 y만 딱 구할 수 있고 z만 딱 구할 수 있다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복잡해요. 계산은 좀 더 더러워질 수 있어. 요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x는 뭐가 됩니다? 로그 밑을 뭐로 맞출까? 이거 5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됐나요? 그럼 똑같이 여기는 요 식에서 이제 2의 y제곱은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런 식에서 y는 뭐가 돼요? 로그 2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10에 뭐야? 2분의 z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a였잖아. 그러니까 2분의 z라고 하는 건 또 뭐가 됩니다? 로그 10의 a가 됩니다. 됐지요?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이걸 내가 뭐 하고 싶대? 뒤집고 싶대. 이거 뒤집고 싶대. 이거 뒤집고 싶대. 그러니까 여기는 얘 뒤집고 싶고 얘 뒤집고 싶고 얘 뒤집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x분의 1은 뭐가 될까요? x분의 1은 요거 뒤집은 거니까 얘는 로그 a의 뭐가 돼요? 5가 됩니다. 맞아? 뒷변화 공식. 그 다음에 y분의 1은 또 뭐가 됩니다? 로그 a의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뒤집은 z분의 2는 뭐가 됩니다? 얘는 로그 a의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 두 개는 일단 더해주고 싶고 여긴 얘는 또 뭐 해주고 싶었어? 빼주고 싶었어. 이거 두 개는 더하고 요건 빼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로그 뭐가 돼요? a의 5 곱하기 2 나누기 10이 되는군요. 얘는 뭐가 돼요? 로그 a의 1이 되버리죠. 얘는 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모양을 만들어서 할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 로그를 바꾸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직접 내가 식을 만들어 가면은 그래서 답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됐지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유형 7번으로 갈게요. 나머지는 하나씩 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70번 문제 보세요. 방정식 풀 때는 너희가 대부분 이제 근과 계수의 확률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인데 얘도 여전히 그렇게 풀면 돼요. 일단 봐봐. 여기는 얘가 근이랬어. 여기는 얘가 지금 뭐랬어? 근이랬어. 그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일단 잠깐 놔보자. 오케이? 그럼 내가 궁금했던 얘는 사실상 뭐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밑이 10이었어. 그지? 10의 A. 얘 10의 B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로그 A의 B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알파분의 베타분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뭘로 바꾼 거야?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로 바꾼 거지. 맞아요? 밑변환 공식으로 얘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게 알파, 이게 베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베타분의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계산하려는 얘기인 거야. 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때 이거는 이제 로그 얘기는 다 끝난 거야. 그치? 문제 상황이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한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를 계산해 주세요. 그냥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요? 얘는 6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그죠? 이거 통분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해봐야 뭐 이런 식의 응용인 것 뿐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다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유형 8번 77번 77번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보자. 세수 A랑 B랑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대소관계가 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소관계를 지금 하고 싶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니? 저번 시험법이었다. 바로 저번 시험법 부등식의 증명 파트에서 대소관계 증명할 때 그러니까 A랑 B의 대소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방법은 일단 뭐합니다? 뺍니다. 그치?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얘가 크냐 같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 이것도 아니었으면 제곱해서 뺍니다. 그치? 이것도 아니었으면 루트 씌워서 뺍니다. 물론 다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눕니다.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합니다. 그죠? 이런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랑 B의 대소가 궁금하다면 빼보기도 하고 제곱해서 빼보기도 하고 뭐 나눠보기도 하고 등등등등 많이 해볼 거야. 그지? 일단 A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A는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보기 지저분하지? 맞아? 보기 좀 지저분하네? 얘는 어떻게? 로그 그렇지 2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어차피 1 될 테니까 얘는 그냥 로그 2의 3이 됩니다. 됐죠? B는 로그 뭐가 됩니다? 그치 2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2도 약분되면서 로그 2의 5가 됩니다. 그 다음 C는 로그 얘는 그냥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봐봐 밑이 2였잖아. 얘도 밑이 2였잖아. 얘도 밑이 2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로그 2의 2를 이렇게 달아줘도 되지 않니? 로그 2의 2는 어차피 뭐일 테니까? 1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로그 2의 4가 됩니다. 요거 너무 됐죠? 그럼 이제 대소가 딱 나온다. 그치? 우리 그 로그 함수는 아직 안 배웠지만 너희가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요건 이제 나중에 미적분 1에서도 안 배워. 미적분 2 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로그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이 A의 X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얘는 증가함수예요. 계속 증가만 합니다. 근데 a가 일단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감소함수가 되거든.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형이 있는데 일단 증가함수라는 사실만 알아두고 있자. 알았지? 그러면 이 값이 커질수록 큰 값을 가질 거예요. 얘가 1바고요. 여기 얘가 2바고요. 여기 얘가 3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죠? 그렇게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수열종 얘기는 아까 했던 거긴 하지만 한번 더 해보자. 82번으로 가자. 82번.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저기서 1번만 해보자. 2번 비슷한 거 한번 해봤으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자, fx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대. 그 마지막에 그냥 로그를 이렇게 취해준 것 뿐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 값까지는 여태까지 계산할 수 있는 애들. 무슨 꼴이에요? 이항 분리꼴이잖아요. 맞아? 이항 분리꼴로 앞뒤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얘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유리화까지 다 시켜버리면 뭐가 돼요? 루트 x 더하기 다시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 요렇게까지 유리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작은 거, 얘가 큰 거 한 칸 차이 나니까 작은 거에 작은 거 하나, 큰 거에 큰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10이 되고요. 얘는 1이 됩니다. 얘는 9가 되겠죠. 로그 3에 9가 궁금했군요.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이야. 됐죠? 그러니까 뭐 시그마랑 섞여 있다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괜히 겁먹을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 이번 숙제는 유형 9번까지야. 82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아니?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로그 쪽 지수는 지금 다 했다고 생각이 돼요.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